공선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죠. 말씀을. 더불어민주당 가장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데 214만 3,333명 선거인단이요. 그런데 안희정 문재인 세게 붙었어요. 터질 게 터진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페이스북에 이제 사람들이 놀란 게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썼으면은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어요. 이재명 시장 원래 말이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옳고 그른데 살짝 덥네. 살짝. 근데 안희정 지사는 말이 안 세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안 들릴 정도로 두루뭉실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 총론만 얘기하고. 총론만 강론은 사실 없는데. 근데 그때 그 안희정 지사의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이게 이 같은 식구가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요. 심지어 그 어떤 사람들은 술 한잔 드시고 밤에 썼나?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왜냐면 2007년에 당내 경선 제일 세게 붙었던 게 2007년에 한나라당이잖아요. 그 당시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남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죠. 당만 같지 뭐 공통점이 없잖아요. 근데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세게 붙은 건데 안희정 지사랑 문재인 전 대표는 어쨌든 두 분 사이 인간적인 관계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친노라는 한 뿌리 아니겠습니까? 한 패밀리죠. 물론 뭐 금강팀 뭐 부산팀 그래서 2002년도에 갈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뿌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세게 붙었는데 그중에서 안희정 지사 어떤 얘기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정말 사람을 질리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은 점잖게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주변 사람들이 그 팟캐스트 나와서 하는 얘기들 보면 뭐 너무너무 좀 말이 강한 말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안희정 지사 이거를 저는 감정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고 뭔가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글을 썼을 때. 그렇죠. 이거를 감정적으로 진짜 나 못 참겠는데 해서 탁 쓰면 그건 하수입니다. 그럼 정치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하수죠. 감정에 자기 이기지 못한다면. 뭔가 전략적 지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이제 아픈 곳, 가장 단점을 저는 건드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모든 후보가 장단점이 있지만 문재인 대표의 가장 단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폐쇄성,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친노 패밀리, 친문의 어떤 패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적대적 세력이 있는 어떤 보수 진영에서 건드리면 그러려니 또 그러는구나 할 텐데 어떻게 보면 한 뿌리고 같은 식구인 안희정 지사가 이걸 가장 강력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쪽에 어떤 그런 단점을 좀 부각시키려는 거 아닌가. 이에 반해서 나는 통합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전략이 있었다. 당선이 되면 더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사람은 폐쇄적인 문재인 대표보다는 개방적인 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도 좀 너무 감정적인 글을 쓴 거 아닌가요? 송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시점에 좀 감정을 섞어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죠. 뭐냐면은 그동안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돌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안희정은 차착이다. 이야기가 나돌았어요. 그렇죠. 보통 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재인, 다음에는 안희정 이런 말이 나돌아서 안희정 캠프에서는 그걸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새벽 2시에 올렸죠. 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새벽 2시에 올렸어요? 새벽 2시에 올렸습니다. 이 글 올린 어제가 뭐냐면은 그 현장 투표 시작하는 날이에요. 민주당 현장 투표. 그 시군구마다 설치된 현장의 그 사전 투표 개념이죠. 사전 투표. 그거를 하는 날이에요. 그날 딱 날을 잡아서 디데이를 잡아서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 놓은 거 보면은 타인을 얼마나 즐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하는지 아는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문재인 성공했다 이런 말은 그 안희정의 합법이 아니에요. 안희정 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참모들이 해준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돌았는데 안희정의 최순실이 누군가 또 있다? 누군가 뒤에 최순실이가 누군가 해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돌았는데 어제 안희정 지사가 그 전주 가서인가요?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본인이. 직접 썼다 내가. 직접 썼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육성으로. 육성 다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안희정 지사가 내 차차기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 아니다. 이번에는 승부 건다. 그러니까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차이죠. 이 쫓는 자는 이게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어제 그 잡았다. 현장 투표하는 날 어제도 딱 잡아서 이번은 나와 문재인의 승부다. 더 문재인 다음에 나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내 싸움닭으로 변신했다. 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특히나 어제 그 경선 투표인단 모집이 마감이 됐죠. 예. 그 투표인단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아하. 이번에 진검승부다. 예, 더불어민주당 말씀 나누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샵 1035 의견 주세요. 유경옥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경비실에서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정하겠습니다. 고정하소서.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그 누구의 승부로 갈까요? 이게 실익이 누구한테 더 갈까? 이번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아니, 안희정 지사. 지금 요 싸움, 요 전술적 싸움에 있어서 전술적 승자는 누가 될까? 전술적 승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전투와 전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투는 이제 아주, 좁은 부분. 예. 이 전투만 보면 안희정 지사 저는 승리라고 보는데. 이 전투만 보면. 이 전투만 뭐 어쨌든 안희정 지사의 앞서 말씀하셨듯이 강한 의지를 보여줬고 예. 문재인 전 대표의 단점을 최대한 부각시킨 이 전투에서만 보면 안희정 지사의 승리인데 전투를 한 번 승리했다고 전쟁의 향방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매번 전투에서 이기는데 결국 마지막 보면 지는 전쟁도 있고. 네, 지금은 전쟁의 흐름 자체가 문재인 전 대표한테 워낙 유리한 승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흐름을 바꾸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백약이 무효다. 백약이 무효까지는 모르겠으나 예.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자체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역전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예. 조직 얘기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번 대선이 예. 보수가 예전처럼 나름대로 건재해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유리하긴 하나 예. 정권 교체를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전략적 투표를 고민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본선에서 어려워질 수도 있네. 너무 센데 저쪽 보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본선에서 누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 표의 확정력 누굴까? 그럼 안희정 지사를 갈 수도 있는데 예. 지금은 워낙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한테 밴드웨건 효과가 쫙 쏠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문재인 안희정의 정치적 스승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처음에 3%에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기간이 그 한 10개월 정확하게 있었지만 3% 아니 3.1%예요. 3%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서 어라운드 3%.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서 한 어라운드. 10개월 전에 3%에서 시작해서 됐거든요. 그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의 정치적 스승입니다. 예. 그런데 물론 지금 기울어져 있죠 운동장이. 그런데 평평하게 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결선 투표가 있어요. 결선 투표까지 간다고 보세요? 저는 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태현 변호사님 중간 점검 한번 네. 하고 나면 갈 수도 있는데 아이, 그거 딱 가요. 전문가니까. 가는데 예. 근데 문제는 갈 때 그럼 이재명 시장 표가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네. 결선까지 간다. 간다. 1차에서 안 네. 끝난다. 네. 50%못 얻는다. 네. 아니 왜냐면 또 2차까지 해야지 우리 방송 아이템도 늘어나고 재밌잖아요. 아니요 다른 것도 재밌는 거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2차까지 간다고 보는 게 예, 간다고. 보는 게 이 경선 투표인단이 200만이 넘어섰으면 예. 200만이 이렇게 모집단이 많으면은 2133330 214만 214만 3,333명. 그 정도 되면은 물론 이것이 그 확연하게 조직표가 아닙니다 이제. 조직표 아니죠. 조직표가 아니에요. 예. 예고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역선택을 하러도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럴까요? 예, 그 6단계를 거쳐갖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조직적으로 뭐 어떤 뭐 노조나 이런 데서 막 들어간 표도 있고 또는 뭐 각 지구당별로 들어간 표도 있지만은 학생에서 들어간 표도 있고. 그렇죠. 학생에서 들어간 표도 있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누구 특정인은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간 표도 있어요. 문재인 안 되겠다. 예를 그렇게 들면. 딱 찍어서 얘기하세요. 예, 그런 괜찮아요. 표도 왜냐면 있어요. 막 댓글로 욕 올라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소통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영남일보 소음국건 본부장입니다. 전화번호도 한번 공개를 하시면. 아이 그건 안 되지. 전화번호 200만이 넘어섰다면은 조직표 없다. 한쪽으로 핵심은. 조직표가 있기는 있지만은 좀 무력화돼 있죠. 에. 그렇게 큰 힘을 그래서 발휘 못합니다. 2차까지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 후보가 가만히를 얻지 못하고 2차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계속하면 우리가 또 기울어진 방송이라고 얘기해요.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줘야 돼요. 이게 뭐 자유한국당. 미니버스 한 대 9명. 9명.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1차, 2차 걸러갖고 4명 남았어요. 남았어요. 누구 남았죠? 홍준표 경남지사, 예. 김관영 경북지사,
그다음에 예. 이인재 전 의원이죠. 예. 그다음에 김진태 김진태. 의원 이렇게 4명 김진태 남았습니다. 의원. 친박 셋, 비박 1명 한. 예,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관심이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고. 아니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나온 누가 되든지 간에 당선되기 쉽진 않은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예. 바른정당과의 연대, 어허. 국민의당과의 연대 이런 부분에 어떤 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사실은 이 전체적인 구도를 세팅하는 데 중요 변수가 되니까 그거를 자유한국당의 경선을 우리가 무시하고 볼 수는 없죠. 일단 누가 될 것 같아요? 먼저 두 가지씩으로 딱 두 짚고. 가지요? 예. 뭐 지금 상황 봐서 홍준표 지사가 유리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만 홍준표 지사가 유리한데 김진태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가 자꾸 머릿속에 아른거리냐면 예. 아시겠지만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경선 룰입니다. 예. 그러니까 룰싸움이 항상 붙잖아요. 50대 50 아니에요 이제. 근데 본선. 그게 원래 책임당원 전화 여론조사 50 요거 휴대폰 예. 요거 그다음에 일반 국민 요거 50대 예. 50이었는데 지난번에 황교안 권한대 불출마하면서 룰을 바꿨어요.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이것만 그거 중간에 들어가는 거 예비 경선 안 하는 것만 관심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 당원 50%요 전화 여론조사 요거를 현장 투표로 바꿨다고요. 책임 당원 현장 투표. 예. 그건 뭐죠 현장 투표? 나오라는 거죠. 조직이에요. 실어 날리라는 거지. 공원이에요. 예. 자유한국당의 조직은 아 이거 누구죠? 모바일이 아니라 이제 현장 투표로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일반 국민, 그러니까 우리는 50%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건 본조사님한테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그런 예. 50%인데 전화인데 책임 당원은 실어 조직 동원이라, 저 현장 투표라고요. 예. 실어 날르는 겁니다. 난 전화하면 김무성 찍을 거예요. 잘하십니다. 예. 뭐 현장 투표예요. 현장 투표인데 이건 사실 조직 동원 아니겠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조직은 친박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지난번 정당도 그렇잖아요. 태극기 날리며. 그러니까 만약에 친박에서 어떻게 할까? 김진태로 가자라고 오더가 내려가면 그 오더도 몰라요. 필요 없어요 이미. 네. 덕수궁 앞에서 훈련들이 됐기 때문에 오더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로 하면 당연히 홍준표 씨가 되겠지만 아하. 그런 변수가 남아 있다. 친박 대 전략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 알겠습니다. 송국건 본부장님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중요한 패널이 있죠. 청취자분들 문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샵 1035로 의견 보내주세요. 3240님 571번 버스기사님 열혈 정치쇼 정봉주 형님 팬입니다. 100세까지 롱런해 주세요. 아까 1시간 너무 짧아요. 2시간 해주세요. 이건 썼다가 우리 작가가 편집해버렸어요. 왜냐면 이건 압력으로 보이는 거 압력. 장윤진 정봉주 쇼 너무 재미나요. 1632님 이 시간에 토론 프로가 있네. 매일 하나요? 예 매일 합니다. 이제 처음 들어왔나 보죠. 우리 이런 새내기 환영해. 3633 결국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 1등 되지 않을까요? 봉도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는지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송국건. 저 홍준표 후보가 1등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등 지금, 된다. 예, 이 SNS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현장 투표 결과가 막 나돌고 있죠. 예.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1등을 한 그 결과가 막 나돌고 있어서 지금 난리가 2등 났어요. 이재명, 예, 3등 난리가 안희정. 났습니다. 예. 난리가 났는데 말씀하셔도 돼요. 그 언론은 났는데. 그랬어요? 그럼요. 자유한국당도 2번 컷오프했죠. 예. 그 어떤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나돌고 있어요. 다 나돌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결국 뭐 홍준표 지사가 예. 그 1차, 2차 전부 다 압도적으로 누구 소행이라고 보세요, 근데? 그 북한 측 소행이에요? 북한 쪽 소행이 아니고 북한 쪽 소행이 아니고 이것을 유포해서 어떤 대세론을 형성하려는 그쪽에 뭐 있든지 예. 아니면 대세론을 형성하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역작업을 했든지 예, 아무도 둘 중에 모르는 하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예. 퍼지고 있는데 저는 이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예. 김진태 의원이 출마한 겁니다. 아. 김진태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태극기를 들고 가장 예. 적극적으로 했죠. 태극기를 둘러쓰고 또. 예, 둘러쓰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그 순수했어야 됩니다. 순수했어야 한다. 예, 그런데 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할 때 8명의 친박 의원들이 나와셨던 문제, 예. 뭐 이런 문제도 좀 순수하게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출마하는 대선 바람에. 출마를 그 대표 선수로 해버리니까 예. 이 순수성이 좀 훼손되는 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예. 그럼 개인 의견 하러 나왔지 뭐 여기. 공선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죠 말씀을. 더불어민주당 가장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데 214만 3,333명 선거인단이요. 네. 그런데 안희정 문재인 세게 붙었어요. 터질 게 터진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페이스북에 이제 사람들이 놀란 게 예.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썼으면은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어요. 이재명 시장 원래 말이 강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옳고 그른 게 살짝 덥네. 살짝. 네. 근데 안희정 지사는 말이 안 세지 않습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안 들릴 정도 두루뭉실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 총론만 얘기하고. 네, 총론만 강론은 사실 없는데. 근데 그때 그 안희정 지사의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이게 이 같은 식구가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요. 심지어 그 어떤 사람들은 네. 술 한잔 드시고 밤에 썼나?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네. 왜냐면 2007년에 당내 경선 제일 세게 붙었던 게 2007년에 한나라당이잖아요. 예. 그 당시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남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죠. 당만 같지 뭐 공통점이 없잖아요. 근데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세게 붙은 건데 안희정 지사랑 문재인 전 대표는 어쨌든 두 분 사이 인간적인 관계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친노라는 한 뿌리 아니겠습니까? 한 패밀리죠. 그 물론 뭐 금강팀 뭐 부산팀 그래서 2002년도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뿌린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세게 붙었는데 그중에서 안희정 지사 어떤 얘기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정말 사람을 질리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은 점잖게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주변 사람들이 그 팟캐스트 나와서 하는 얘기들 보면 뭐 너무너무 좀 말이 강한 말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안희정 지사 이거를 저는 감정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고 뭔가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아하 이렇게 네. 글을 썼을 그죠. 때. 그렇죠. 어허. 이건 뭐 이거를 감정적으로 진짜 나 못 참겠는데 해서 확 쓰면 그건 하수입니다. 그럼 정치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하수죠. 감정에 자기 이기지 못한다면. 뭔가 전략적 지점이 네.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이제 아픈 곳, 가장 단점을 저는 건드리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모든 후보가 장단점이 있지만 문재인 대표의 가장 단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폐쇄성,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친노 패밀리, 친문의 어떤 패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적대적 세력에 있는 어떤 보수 진영에서 건드리면 그러려니 또 그러는구나 할 텐데 어떻게 보면 한 뿌리고 같은 식구는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예.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문재인 전 안희정 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참모들이 해준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돌았는데 안희정의 최순실이 누군가 또 있다. 누군가 뒤에 최순실이가 누군가 해준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이 나돌았는데 어제 안희정 지사가 그 전주 가서인가요? 예.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본인이. 직접 썼다 내가. 직접 썼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얘기를 그 했어요?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육성으로? 네, 육성 다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안희정 지사가 내 자착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 아니다. 이번에는 승부 건다. 그러니까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차이죠. 예. 이 쫓는 자는 이게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어제 그거 그 잡았다. 현장 투표하는 날 어제로 딱 잡아서 이번은 나와 즉 문재인의 승부다. 다음에 문재인 다음에 나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내 싸움 따구로 변신했다. 이 선언을 한 거예요. 야. 그렇기 그거 때문에 한번더 앞으로 나오셨네. 그 특히나 어제 그 경선 투표인단 모집이 마감이 됐죠. 예. 그 투표인단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아하. 자, 이번에 진검승부다. 예, 더불어민주당 말씀 나누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샵 1035 의견 주세요. 유경옥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경비실에서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정하겠습니다. 고정하소서.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그 누구의 승부로 갈까요? 이게 실익이 누구한테 더 갈까? 이번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야, 안희정 지사 지금 요 싸움, 요 전술적 싸움에 있어서 전술적 승자는 누가 될까? 전술적 승사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전투와 전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투는 이제 아주, 좁은 거고 예. 이 전투만 보면 안희정 지사 저는 승리라고 보는데 이 전투만 보면. 이 전투만 뭐 어쨌든 안희정 지사의 앞서 말씀하셨듯이 강한 의지를 보여줬고 예. 문재인 전 대표의 단점을 최대한 부각시킨 이 전투에서만 보면 안희정 지사의 승리인데 전투를 한 번 승리했다고 전쟁의 향방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매번 전투에서 이기는데 네. 결국 마지막 보면 네. 지는 전쟁도 있고. 네, 지금은 전쟁의 흐름 자체가 문재인 전 대표한테 워낙 유리한 승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흐름을 바꾸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백약이 무효다. 백약이 무효까지는 모르겠으나 예.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자체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역전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대표 쪽에 어떤 그런 단점을 좀 부각시키려는 거 아닌가. 이에 반해서 나는 통합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전략이 있었다. 당선이 되면 예. 더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사람은 폐쇄적인 문재인 대표보다는 개방적인 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략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받아들여도 좀 너무 감정적인 글을 쓴 거 아닌가요? 송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시점에 좀 감정을 섞어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죠. 아하. 뭐냐면은 그동안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돌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안희정은 차착이다. 예. 이야기가 나돌았어요. 그렇죠. 보통 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문재인, 다음에는 안희정 이런 말이 나돌아서 예. 안희정 캠프에서는 그걸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새벽 2시에 올렸죠. 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새벽 2시에 올렸어요. 예, 새벽 2시에 올렸습니다. 이 글 올린 어제가 뭐냐면은 그 현장 투표 시작하는 날이에요. 예. 민주당 현장 투표. 그 시군구마다 설치된 현장의 그 사전 투표 개념이죠. 사전 투표. 예, 그거를 하는 날이에요. 그날 딱 날을 잡아서 디데이를 잡아서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 놓은 거 보면은 타인을 얼마나 즐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하는지 아는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문재인 성공했다 이런 말은 그 안희정의 합법이 아니에요.